야심한 밤, 한 여자가 말 그대로 죽도록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였죠. 예, 보다 못한 아버지가 차라리 절 죽여주시오. 자신을 희생해 딸을 살리려 해보지만 그 결과는 이놈도 죽이고 네 딸년도 죽여주마. 그저 응수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노비로 태어나서 감히 네가 건드린 딸을, 내 딸을 망신을 줘. 양반의 심기를 거스른 것,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목숨이 붙어있을 때 묻어보게 알았어? 목숨을 잃어야 했죠. 그런데 아니지. 죽이는 건 좀 아니다, 그지? 갑자기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 안 그래? 그럼요, 아씨. 평생을 함께했던 일만의 정을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녀에게 베풀긴 개뿔, 씻겨서 아버지 침수해드려고. 오로지 더 끔찍한 고통을 주기 위한 뭐해? 씻겨서 들어봐야 당장! 사탄의 명령을 하더라죠. 그런데 그때 다 죽어가던 노비가 닥터 스트레인지 뺨치는 무언의 시그널을 알지? 보내옵니다. 잠시 후 마치 짐승 잡듯 매질을 하던 양반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일찌감치 너를 품었으면은 이런 일도 막았을 터인데 그저 음흉한 눈빛으로 오늘로 다 잊자. 딸버린 노비에게 내 방도 한 칸 내어주마. 소름 돋는 추판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자는 허나 그녀는 그가 먹여주고 재워주신 아주 침착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서늘하게 그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바래왔던 아니 뭐 이리 급한 것이야. 이 지옥의 종지부를 찍는 내 어미에 대한 차디찬 한이 서린 복수요. 복수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진 모드를 논하고 밖에 누가 없느냐? 결국 끝을 보진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맞죠? 건너버린 뒤였죠. 더러운 섬 당장 놓지 못해? 더러워? 그래, 이 더러운 년아. 이 구데기 같은 년, 너 같은 거 죽어 마땅해! 하늘 아래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어. 그저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그녀는 더러운 건 너야.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사슬들을 풀어헤치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는 18,000도 다른 모습으로 아리따운 양반집 아씨로 환골탈퇴를 한 상태였죠. 멈춰라! 심지어 그 여인은 어찌 오라를 묵지하는 것이냐? 범죄 혐의로 호송 중임에도 자네가 한번 해보든가.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으러 온 것뿐이니 묶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대명률 419조에 의해 그녀의 법률 지식이 장 60대를 맞는다는 걸 아십니까? 거의 우영우급이었기 때문이었죠. 가자! 도대체 어디서 감히 천한 년이 양반 행세를 해? 불과 몇 년 사이 저 사기꾼년을 차갑으로 잡으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옥시 부인 전 바로 시작합니다. 수년 전 구덕이 어디 갔어? 한 양반집 아씨가 자신의 몸종을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마치 늘상 있는 일이란 것 마냥 아주 능숙하게 다리를 오늘은 반드시 분질러 버릴 테다. 그녀 앞에 나타나죠. 꽃핀 머리채 겨우 다 자랐는데 천연덕스럽기 그지없는 뭐야, 분명 안에 없었는데? 구들장이 하도 차서. 헛간에 지푸라기 위해서 잤어요. 이 노비의 이름은 너 한 번만 더 밖에 나가면 발모가지를 끊어버릴 거야. 구덕이가 아닌 그럼 네 이름은 구덕이가 아니고 쩔뚝이겠다? 구덕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니. 자기 옆에 피로부터 그저 구덕이처럼 살라고 지은 야, 양반이란 이름을 가진 악마의 역겨운 네이밍 센스였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두 번 어깨너머로 보면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구덕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아까울 정도로 영민했던 그녀는 이런 자신의 천재력을 활용해 몇 년을 모았는데 겨우 이거야. 그저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고 있었죠. 너 그 돈 모으는 거 좀 신호야. 왜냐하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란 뜻이지. 그녀는 애초부터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보따리 찾아들고 이 지옥에서 용두봉 초입으로 오라고? 도망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을 거면 2판 4판이야. 10여 년 전 병에 걸렸던 그녀의 어머니는 당장 내다 버리라니까 뭐 어쩌라고 있어? 무려 산채로 버려졌었죠. 어떻게 이래요? 우리가 인생이에요. 짐승은 자유라도 있었지만 야,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평생을 구속되어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인연도 같이 묻어버렸잖아. 반인륜적 명령에도 거역조차 못하는 당시 노비란 존재는 먹이사슬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나서 쌀밥도 먹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날부터 구덕인 결심한 것이었죠. 그니까 엄마 필수 불가결한 우리 생존하기 위한 도망치게 해줘. 필생의 탈출을. 한편 어느 양반집 별채엔 오로지 풍류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훈남 천승이로 불릴 도령이 살고 있었는데 안에 있느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대체 어떤 아씨가 저랑 혼례를 한다고 그럽니까? 빅 이벤트가 찾아오죠. 평생을 한량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너도 한 번쯤은 이번만큼은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가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쁩니까? 소개팅 국룰 질문을 조져버리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쁘냐? 드라마 전개상 왜? 그 처자의 정체가 구덕이 모시는 아씨일 확률, 아무튼 그 인성은 개똥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집 노비 중에 그 구덕이라고 있어요. 구덕이. 구덕이와 운명적으로 만날 확률 또한 야, 너 구덕이 아니냐? 아, 그 제주 비상하다는 몸종 구덕이? 오늘도 N잡을 뛰고 있던 그녀는 그나저나 그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아주 강렬하디 강렬한 1도 망치라 쪼갤 이 머리통이 망치에마다 쪼개진 것처럼 이 제정신이 아닌 듯이 날뛰는 미친놈. 첫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극 국룰 클리셰까지 그 위에 얹어지며 네가 그대 가시 대신에 뭐든 다 해준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이 말투가 원래 그렇게 재수가 없더냐? 58,000%로 급상승하고 있었죠. 너 어디서 양반 행세야? 양반 행세가 아니라 양반이니라. 완전 도라이라며? 아, 사실 승희가 노비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는 평소 소설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전기수란 직업에 흥미를 느껴 마음 편히 가까이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심청이가 전혀 절절하지가 않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선 내가 얼마 전에 흥길동전이란 책을 읽었는데 참으로 절절하다. 너무나 진심이었죠.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귀함과 천함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걸 읽었느냐? 난생 처음으로 아마도 도련님이 읽으신 책 다른 무언가가 제가 다 필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천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단 말이냐? 그녀의 이야기는 사는 게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된 힘드니까요. 지혜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우물 속에 갇혀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얘기가 좋은 겁니다. 양반의 시각과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대리만족하는 게지요. 제대로 일깨워주었죠. 내게 참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렇게 시야가 트이자 언제 또 너랑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내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그의 관심은 꿈은 무엇이냐? 그녀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제 꿈은 그에게 있어선 너무나도 소박한 늙어 죽는 것입니다. 그녀의 꿈은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노비에게 있어선 곱게 늙어 죽는 것이요. 너무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발목이 잘리거나 머리채가 잘리지 않고 그저 사는 것이요. 운이 좋으면 바닷가 작은 집에서 이는 아버지랑 숨어 살 수 있으려나. 한평생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던 승희에게 다가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영민을 넘어 바꿔라. 연모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선물로 하자꾸나. 두 사람은 필요할 때 쓰거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작별하게 됩니다. 며칠 뒤 혼인을 위한 상견례가 시작되는데 음식을 먹은 사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죠. 왜냐하면 그녀의 미각은 성재형 뺨치는 수준이었고 화전을 요리한 이가 구덕이인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시 없이 도망치던 구덕은 처음 보는 별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엔 또승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온 건 아닐 테고 게다가 들켰다가는 머리채가 다 뽑힌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품삯을 벌러 왔다. 유튜브 뺨치는 알고리즘을 통해 어찌 그리 돈이 필요한 것이냐? 그녀의 목적과 의도를 정말로 바닷가로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이냐? 정확히 파악해버립니다.
심지어 말해봐라. 그의 목적은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런다. 순수한 선이었죠. 생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앞에 어찌 저 같은 걸 도우신다고.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싸늘하다. 작가가 곧바로 실현을 투입하고 살떨리는 삼각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혹시 홍길동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치밀한 사전조사에 기반한 제 취미가 소설을 읽는 것이라서요. 악마의 거짓 플러팅이 이어집니다.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같은 핏줄인데 서자라 차별을 하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승희의 대답은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어찌 평생을 함께한 노비가 병 걸렸다고 산채로 묻어버립니까? 대리 참교육이었죠. 마치 평생을 묻어두었던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구더기의 속마음을 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을 거란 머리는 없는 geb니까? 속 시원히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몸종이 다 대신해준다는데 허나 몇 마디 더 섞어 망신당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그 호의의 결과는 혼담은 그의 예상과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죠. 자, 눈치 하나만큼은 나가시는 분은 이쪽이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녀는 아무리 광인이시라는들 방 안에서 쥐새끼를 키우진 않으실 테고 어디 가시오? 방 안에 더러운 구더기가 기어다니나 해서요. 숨어있던 구더기를 검거하고 너 인연 작은 오해는 설마 집 나갈 때마다 드나드는 곳이 여기였어? 큰 오해를 부르며 자. 사건은 순식간에 2년 때문에 나랑 혼례를 안 한다는 거였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시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트로의 파국을 내 어미에 대한 복수.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무작정 바다를 향해, 아니 자유를 향해 달려가던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 끝에서 한 주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안도감도 잠시 없어요.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한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짐이 될 수는 없지. 오직 딸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도망친 노비 같은데? 마음씨 좋은 주모를 만난 그녀는 자.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허나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귀인 하나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질이래요. 주막에 찾아온다. 그녀의 이름은 안녕, 난 옥태영이라고 해. 옥태영. 천한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모자라 난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의 생각과 철학들은 나는 아무 노력 없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이치에 맞다. 고귀한 것이었고 어릴 때부터 외지에서만 지내온 그녀였기에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동무가 하고 싶어 따라다녔어. 외로움에서 기반된 따뜻한 호의이기도 했죠. 저는 이에 구더기도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입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천한년과 귀한 아씨가 동무라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네가 노비 신분인 것이 나랑 동무가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니? 막역지유를 넘어 난 외지부가 꿈이야. 매일을 같이 보내며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느새 양녀 삼아주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여.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잠깐만. 드디어 구더기의 삶에도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한테 어울린다. 해가 뜨기엔 아직 일화였기에 고요하던 주막은 순식간에 화마로 뒤덮이고 적대들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단 5분 만에 모든 사람들을 도륙내버리고 두 사람은 도가니 된 쥐가 되죠. 그리고 화적에게 있어 먹지 못하는 감은 그저 태워버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겨 태영은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무언가를 결심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구더기를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꼭 살아서 너도 이번 지옥에서도 너의 꿈을 이루려. 오직 구더기만 살아남게 되죠. 며칠 뒤 눈을 뜬 그녀를 반기는 건 정신이 드니? 처음 보는 양반집 식솔들. 할머니? 죽은 태영의 본가였습니다. 아씨. 태어났을 때 너무 하얗고 예뻐서 백이라 이름을 지었어. 백이? 질 기억하세요? 태영이 어릴 적 기억을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태영이 맞지? 그녀를 완벽하게 옥태영으로 보이게 하고 있었죠. 즉 나만 입을 다문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달콤한 상황에 그녀의 선택은 예스였습니다. 그렇게 구더기의, 아니 첫 번째 태영이의 거짓말이었다.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허나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왜 우리 아씨 자고로 거짓말이란 것은 어째 지한테 존대를 하세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이었죠. 아씨 몸통이라니까요. 우리 태영이라도 저리 무사하니. 옥태영으로 산 지 반나절 만에 관아에서는 아직도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고 하던가. 그녀는 모든 진실을 고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태영아 씨가 아닙니다요. 하필이면 저 같은 걸 구하시고. 하면 넌 조용히 도망을 쳤으면 될 일이 아니냐. 제가 아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도망치면 그녀는 이 와중에도 계속 걱정하시고 찾으실 것이 분명해요. 타인을 배려하고 있었죠. 현감나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님. 그리고 이는 그자들이 누군지 죽은 태영을 위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막 뒤에 약초꾼들이 드나드는 샛길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 출신인 그녀의 생생한 제보가 이어지고 구더기에게 화적들을 잡을 때까지만 다른 의미의 태영이로 지내거라. 시한부 인생이 주어지죠. 참모인 막심에게만 일러두마. 며칠 뒤 화적 일당이 모두 잡히지만 절대 자백하지 마.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그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가 한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도적으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모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죽지 않았다. 구덕이 살아있었죠. 저들이 불화살을 쏘아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을 베고 재물을 훔치는 걸 그들의 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소상히 고하는 그녀는 저자들을 당장 장 100대에 쳐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놈들을 너희는 누구야? 정확히 주시하며 그 주먹의 종류 네가 어떻게? 온 진심을 담아 너희가 죽인 사람은 마지막 말을 전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는 죽어서도 구덕이 아닌 결코 극락에 가지 못할 것이야. 옥태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씨 부인은 어딜 가려는 게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확히 바랬을 모습을 한 노비 구덕입니다. 구덕이에게 내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옥태영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옥태영으로 살거라. 1년 후 상도 끝났는데 왜 아직도 별당에만 숨어 살까요? 비록 태영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이 일대를 잠식하고 있었지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제 제법 아시 같아졌다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를 깨는 무슨 일이야?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백이가요. 바로 태영을 가장 잘 따르던 너가 아씨랑 평생 살 건디? 그녀의 몸종 백이야, 백이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백이야? 발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지만 목을 맸다는디 왜 뒤통수가 깨져 있냔 말이에요. 구타에 흔적이 있다는 점과 백도가 그동안 왜? 내 말이 맞잖아요. 그 자식 허구 온 날 우리 집 앞을 기웃거리고 매번 백이에게 직접 되는 양반놈이 있었던 점에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는 타살이 58,000%였죠. 가서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하나 없어요, 아씨. 허나 오작이니 자결이라고 했으면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끝인 거예요.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던 그 시절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씨. 절망으로 가득 찬 개돼지나 다를 바 없는 게 우리 목숨이라고요. 그들의 절규를 듣자 구덕이 같던, 아니 구덕이보다 못하던 자신의 인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백이의 어미 막심이 막시야, 제발 비켜줘, 비키라고! 정신 차려! 온 힘을 다해 막아서죠. 뭐라는 건지 이진겨? 아씨 해주니까 네가 진짜 데려가신 줄 아는겨? 네가 누군지 알아보기라도 하면 너와 나 찢어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영심이야, 진짜 태영아 씨가 아니야. 허나 몇 시간 뒤 필사적으로 구더기를 말리던 막심이 직접 찾아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유령용이자 백도광의 어미이자 이런 짓을 꾸미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이 고을에서 오직 미친 것이냐? 자모의 좌수부인밖에 없었죠. 이댁 아들놈이 내 딸한테 미쳐갖고 따라다니고 다 알잖아요. 이어서 그녀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연하다는 듯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었던 노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오르면 안 되는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해? 그저 개돼지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들만 귀야? 그렇게 당장 멍석을 말하라. 억울하디 억울한 결말만 남아보이던 그때 멈춰라! 수년간 집안에만 있던 옥시 집안의 아씨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옥태영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죽고 도륙이 난 집안이라 해도 아래 것들 관리는 잘했어야지. 그리고 등장단 5초 만에 아드님 관리를 잘하셨어야지.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하기 시작하죠. 어찌 그런 막말을. 아씨, 제발요, 왜 이래요? 나는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지킬 것이다.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새로 부임한 현감 성규진이 등장하죠. 평소 어질다고 소문난 그답게 윗마을 오작이니 시신검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했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뒤 누가 위장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권력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아에서 재수사를 할 테니 인간의 탈슨 악마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도강 일가를 모두 추파해라! 모조리 체포해버린다. 근데 이어서 구덕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가씨 이름이 그 질문이 어찌되어 들려오기 시작하죠. 허나 그녀는 이제 저는 구덕이의 영민함을 이어받고 제 이름은 태영의 정신으로 무장한 옥태영입니다. 옥태영 그 자체였죠. 다음 주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묵시부인전 이름도 신분도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짜여야만 했던 기구한 팔자의 노비의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꿀젠장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랜만에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연들의 지리는 연기와 촬영 연출 그리고 찰떡 BGM으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고요.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사건과 개연성 그로 인해 파생되는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가 주는 서스펜스도 상당합니다. 리뷰 특성상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피눈물을 머금고 많은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반드시 풀버전으로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어질 3, 4화에선 태영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천부적인 육합형 재능을 세상에 뽐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옥시부인전 1, 2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